주택수로 세금이 과중되다 보니까 지방을 팔고 서울로 올라오고 또 서울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강남으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의 바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돈 버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남 아파트는 몇백억 간다 라는 이런 신념을 심어주게 되었고요.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투자 방향이 이제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난 곳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 3년 누적 손실만 7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외부 자본 투입이 없었다면 사실상 지금 자본 잠식에 빠질 뻔했습니다. 또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에 사용돼야 할 주택도시기금이 집값 상승에 무리한 그 집값 떠받치기에 사용되면서 파산 위기에 처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이거 정말 야단이 나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허그 지난해 작년 전세 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대위 변제액이 6조 9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허그의 자본 총계는 지난해 말 기준 4조 9,400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자본이 왜 증가했지 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 원을 현물로 출자했고요. 주택도시기금에서 7천억 원을 투입했고 또 7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도 발행했기 때문에 이런 보증사고가 많아서 손실이 커졌지만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서 됐기 때문에 자본 잠식을 겨우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택도시기금도 파산 직전입니다. 왜 이렇게 기금이 고갈되고 바닥이 드러나고 있을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이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운영하는 특별회계 성격의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돈들을 모아서 자금을 조성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또 주택 구입할 때 대출을 또 알선하고 전세대출을 또 해주고 이런 데 쓰는 돈이 바로 이 기금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돈이 지금 고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값 폭등세가 진정이 안 되고 신규 아파트 당첨마저도 당첨이 안 될 가능성이 99% 이상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이 줄어들고 있죠. 주택도시기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청약통장이나 국민주택채권 발행 등으로 기금에 들어오는 돈이 이게 줄어드는 데 반해서 수요자 대출에 나가는 돈이 대폭 늘어나니까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성 기금 중에 가장 큰 규모인 주택기금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정보에 의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잔액이 작년 24년 말에는 10조 1천억 원 정도 있었는데 25년 3월 기준 얼마 안 지났죠. 지금 7조 9천억 원으로 아주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일이냐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잔액이 7조 9천억 원 정도인데 21년 말에는 49조 원이 있었습니다. 대략 41조 원 이상의 돈이 사라진 거죠. 자, 이렇게 왜 돈이 많이 줄어들었냐? 결국 이 돈이 집값 떠받치는 돈으로 쓰였다 이겁니다. 뭐 언론사의 보도를 보니까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최근 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최근 3년간 수요자 대출이라는 그러니까 구입할 때 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런 데 지원이 상상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결국 집값 폭등은 정부가 조장한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이 돈을 집값 폭등하는데 조장하면서 쓴 돈이 된 꼴이다 라는 겁니다. 자, 7조 원이 남았다 라고 하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정책 담당관이 정말 더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유 자금이 정점을 찍었던 22년엔 50조 원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7조 원대로 뚝 떨어진 상황이고 7조 원이 많아 보이지만 한 달에 나가는 수요자 대출이 5조 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2달이 지나면 이게 완전 바닥이 나서 기금 파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심각한 상황을 알리게 된 겁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뛰는 게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위험할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지금 또다시 너무 미쳐가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미쳐갈 때 같이 미쳐야 돈을 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아파트든 주식이든 사람들이 패닉 바잉 할 때 같이 올라타야 그 상승분을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거
정말 다시 한번 냉정을 좀 찾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서 말한 한 달에 나가는 수요자 대출이 5조 원이다 라는 말에 수요자 대출이란 이 단어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자 대출이라는 게 주택을 구입할 때 정책적 지원이 있는 딘돌 대출, 그리고 또 전세 계약을 할 때 대출해주는 버팀목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을 수요자 대출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대출이 매달 집행되는 돈이 5조 원 정도 되는데 5조 원은 은행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일부는 기금 재원이 투입되는 게 바로 이 수요자 대출의 구조입니다. 자, 2023년 47조 원, 2024년에 55조 원 정도가 수요자 대출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돈들을 이렇게 부었죠. 자, 이때 주택도시기금은 23년에 11조 3,124억 원, 24년도에는 8조 7,55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2년간 20조 원 정도의 돈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3년, 24년 집값이 하락할 만하면 다시 오르고 하락할 만하면 또 다시 오르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분명 경기 상황이나 경제 성장률과 소득을 비춰보면 집값이 이 정도로 오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뛰었고 최근엔 그 바람이 이제는 신념이 되면서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정 끝날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화 한 통에 인터넷 TV는 최대 48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약정 끝날 때까지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챙기셔야 되겠죠. 이 모든 걸 아정당에서는 설치 당일에 입금된다고 하니까 심지어 카드도 캐시비 포함 4월 기준 최대 17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아정당은 360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하고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장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데요.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 유일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신용카드까지 아정당하게 돌려받자. 아정당. 제가 요즘 폭등세를 설명할 때 왜 신념, 문화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주택수로 세금이 과중되다 보니까 지방을 팔고 서울로 올라오고 또 서울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강남으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의 바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돈 버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남 아파트는 몇백억 간다 라는 이런 신념을 심어주게 되었고요.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투자 방향이 이제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 인식, 신념 이런 단어가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한번 자리 잡은 문화는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옛날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 시절에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우리의 고유 문화를 바꾸려고 한 겁니다. 창씨 개명을 한다든지 일본어를 쓰게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일제에서 벗어나고 한참이 지나서도 사람들은 뭐 야마돈다, 스메끼리, 와르바시 이런 일본어를 입에 달고 살았었습니다. 그거 없애는 데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 정도로 문화가 한번 자리 잡으면 고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인식 속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강남 불패죠. 사람들은 모두가 그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3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20억을 대출받아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억짜리 집을 살 때 적게는 2억, 많게는 4억을 대출받으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10억짜리가 20억, 25억, 30억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의 양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고스란히 은행의 이익으로만 남지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아주 싸게 정책 대출을 늘려도 금리 차를 기금에서 보전받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정책 대출을 늘리면서 이익을 챙기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면 더 좋아하고요. 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은행은 좋은 건데 정작 우리들은 빚만 잔뜩 져야 하는 이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금융 용어 중에 2차 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 기금으로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줄 때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 바로 2차 보전입니다. 정책 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2차 보전액도 늘어나겠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자료를 보니까 2차 보전액이 2022년엔 4,982억 원이었고요. 1년 뒤 23년엔 9,26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을 보니까 1조 3,889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배, 3배, 4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23년, 24년 집값이 하락할 만하면 올라가게 하고 하락할 만하면 다시 끌어올려서 올라가게 하고 이런 요인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정말 심각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은 왜 이런 지표에 다 너그러울까요? 사람들은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왜 올랐는지 왜 내렸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폭락하는데?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 청약저축 조성액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국토부 정책을 하시는 분들마저도 염려하는 부분이 수요자 대출이 복지 지출이기 때문에 한번 늘어난 것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늘어난 복지 지출을 줄이는 데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허그의 보증이나 주택도시 기금 같은 재원이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다시 한번 정말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할 수 있으려면 주택도시기금 활용이 반드시 잘 되어야 되는데, 이 기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로 또다시 복잡해집니다. 이제 곧 마포구나 서울 성동구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지로 묶으려는 계획들을 지금 만작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전 국토가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월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면 아파트 시장은 과연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다시 금리가 또 하반기에 인하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걱정이고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의견, 소중한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